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다오. 아버지가 화나시면 밥상을 들고 아이 우는 소리로 온 동네가 시끄러웠던 적이 많았어.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이혼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절이지요.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리모컨 찾아와.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베개가 날아와. 망할 놈의 할망구.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너 같은 건 찍소리도 못하게 두들겨 줄 거야. 나 나갔다 와요. 뭐, 또 어딜 간다는 거야? 다시 밥 차릴 시간 없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졸업하고 생업에 뛰어들었어. 20대 초반이 되어 동네 사람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오. 남편은 도축업하였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아주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어도 순박해 보이는 인상과 성실함 하나만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 결혼 초에는 남편이 임씨를 꽤나 아꼈다. 시어머니도 새아가 하며 예뻐했어요. 그런데 연뒤 출산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 딸을 낳으니 임씨의 모든 잘못이라 여겨졌고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었다. 자고로 밭이 좋아야 아들이 나오는 법이다. 밭이 기름지지 못하니까 엉뚱한 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는 쓸모가 없다. 딸이 자라면서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당했어. 호칭도 바뀌었고 밥술을 뜨는 것 숨쉬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오. 매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담배나 피우고 있을 뿐이었어.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임씨도 지쳤고 남편도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게 되었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임씨가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 공장에 다니며 집에 오면 집안일도 도마다 해야 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 사실 새댁 신랑 말이야. 내가 어떤 여자랑 여관에서 나오는 걸 딱 봐버렸지. 그럴 리가요? 한 번이면 나도 잘못 봤겠거니 하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여자랑 나오는 걸 봤다니까.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에 임씨는 눈앞이 하얘졌어. 새벽 3시 남편이 취해 집에 돌아왔어. 어디 갔다 오세요? 혹시 여자 만나고 왔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여관에서 당신 봤다고. 남편은 발을 휘둘러 임씨를 털어냈어. 몸은 방바닥을 굴렀다. 여자를 만났으면 뭐 어쩔 건데. 아들도 못 나는 거 여애 데리고 살아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확달년이랑 내쫓아버리려니. 시집와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본 순간이었어. 나 혼자 낳은 거 아니고 당신 딸이기도 하잖아요. 발길질이 날아왔어. 한마디 끝날 때마다 발이 날아왔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물리적인 폭력에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했고 두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숨죽여 울어야 했어.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했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했어.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나와보았어. 됐다.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까 넌 출근이나 해라.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그러겠냐. 남자는 다 여자아기 나름이다. 내가 잘해야 남편이 바깥으로 돌지 않는 법이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임씨의 탓이라는 시어머니. 퇴근을 했을 땐 남편이 집안에 있었어.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말이야. 미안하게 됐네. 그 입에선 욕 대신 사과가 튀어나왔어. 임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그런 날이면 손을 올렸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익숙해졌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사과를 하니 꼭 두 사람과 사는 기분이었어. 국민학생 딸과 함께 잠이 들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깨웠어. 얼른 일어나서 술상이 봐와. 목침을 던졌어. 또다시 무언가 날아올까 싶어 부랴부랴 부엌으로 들어갔어. 간밤에 말이야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는데 대가 끊겼다고. 내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 쓸모없는 딸년 하나 낳고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일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남편 때문에 임씨는 온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 저건 학교도 보내지 말고 일이나 시켜.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켜야죠. 다른 건 몰라도 딸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어. 뭐, 여자가 배워서 어땠어? 당장 때려치라. 우리 미선이는 안 돼요.
목침을 휘두르다 맨손으로 머리채를 잡았어. 머리 가죽이 뜯겨나갈 듯이 아파 소리를 지르자 머리채를 잡은 채로 던졌어. 딸이 잠에서 깨어났어. 아무튼 밑단련이나 똑같지. 애비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위협적으로 다가갔어. 임씨는 비명을 지르며 앞을 가로막았어. 하지 마세요. 애가 뭘 알아요? 제발. 남편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임씨에게 손찌검을 했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 밥상을 엎어 머리 위로 들어올렸어. 고개를 들자 내려쳤고 이마가 찢어졌어. 임씨는 피칠갑을 했고 아이는 목청 터지는 소리를 내며 울었어. 혼미한 정신을 붙잡고 아이를 안고 뛰쳐나갔어. 이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았어. 시어머니가 나와 보았는데 임씨의 몰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졌어. 신도 신지하는 채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 향한 곳은 파출소였어. 절뚝거리며 들어가자 경찰의 얼굴이 보였어. 그는 이 동네 토박이로 남편과 잘 아는 사이였어. 임씨는 흐느끼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경찰차를 타고 온 임씨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을 불렸어. 동네 창피하게. 그냥 좀 다툰 거예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야지. 뭘 잘했다고 울어. 어서 들어가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들어가야 했어. 그 뒤로 남편이 바뀌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어. 그저 보이지 않는 곳을 골라 때릴 뿐이었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손을 올렸고 임시도 신고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 이혼을 해달라고 빈 적도 있었고 친정으로 도망을 친 적도 있었는데 남편이 한 번 더 도망치면 딸 학교로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 임씨에게 딸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어. 시간이 오래 흐른 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임씨는 혼자 병수발을 들어야 했다. 다행이라면 임씨의 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40년 뒤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편측 마비가 와서 움직이기 어려워졌어. 임씨는 나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숨쉴만해졌다. 남편은 방 안에만 누워있는 신세였고 임씨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힘들었어. 이제는 맞는 일도 없었고 남편이 소리쳐도 무서울 것이 없었어. 물건을 집어던지고 밥상 엎으면 임씨는 하루 종일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갔어. 그러면 남편은 굶어 성질머리가 누그러지고 했어. 밥 좀 줘. 하루 종일 굶길 아이야. 임씨는 조촐한 밥상을 들이밀었어. 부축해주지 않은 채로 문을 닫고 나왔어. 열린 방문 너머에서 남편이 힘없이 불렀어. 임자, 젊었을 때 구박했다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무한 거야. 이제 나이 들어 힘도 없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돌봐줘야지. 고작 몇 년을 가지고 뭘 그래요? 40년이요. 당신에게 맞고 산 세월이. 그땐 내가 미안했어. 젊은 치기에 그런 거야. 나도 후회.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입에서 후회한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모르는 소리 안 내요. 난 당신 이렇게 눈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자식 낳고 40년 동안 부대 끼며 산 부부 아니야? 당신은 날 한 번이라도 아내로 대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 그리고 시어머니 쓸모없는 딸 낳았다고 평생을 욕했지만 나는 그 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이 남편이라서 아니라 내 딸 아빠라서 책임은 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남편의 눈가가 빨개졌어. 미안했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소리는 40년 전에 해야지. 당신이란 인간한테 갇혀 살았던 세월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내 남은 인생 당신 없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남편은 얼마 안 돼 세상을 떴어. 장례식장엔 올 사람도 없었고 임씨와 딸만 앉았어. 그래도 아버지인데 가시는 길에 인사라도 해라. 난 아버지 없어.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이제 그 집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아.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게 버틴 거 알아. 엄마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고생했어. 누구는 이해할 것이고 누구는 미련하다고 할 것이요. 하지만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 그대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요?